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열고 두 번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가 좀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화질이 조금 덜 좋은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제가 환자분들 전후 사진 찍는 용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걸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화질이 좀 나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반응을 또 보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두 번은 주로 필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방이식 부작용으로 오셨던 분을 필러로 치료한 경우랑, 그 다음에 눈꺼풀 꺼짐에 대해서 필러 치료를 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제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썼던 블로그의 내용부터 써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블로그를 처음 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3년에 블로그를 쓸 때는, 되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굉장히 정확하게 딱딱하게 썼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허접해 보여서 이 영상을 찍는 김에 예전에 썼던 블로그 내용도 다시 사진을 새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같이 찍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밑지방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 30대 중반 남성의 눈밑지방 재배치, 이 수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아까 있던 눈물꼬랑 부분이고, 요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밑지방이 돌출된 부분인데, 거기의 피부가 조금 더 붉게 투과되어 보이는 거,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이거는 눈밑지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동양인 분들은 요 광대뼈 보다 앞쪽에 있는 이 앞광대 부위가 조금 밋밋하게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눈밑지방이 있는 아래로 이렇게 약간 광대 부분, 앞광대 부분이 꺼져 있는데, 꺼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눈을 위로 쳐다봤을 때 이 눈밑지방이 조금 더 잘 드러나 보이니까 눈을 위로 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 보도록 했고, 정면을 볼 때는 크게 비대칭이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위로 봤을 때는 오른쪽 왼쪽의 눈밑지방 돌출 모양이나 양이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오면 거의 대부분 약간 요렇게 애교살이 있으면서 눈밑지방이 요 안쪽이랑 중간 부분 이렇게 돌출돼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고랑이 약간 함몰돼 있고, 눈밑지방이 있는 부분은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고,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오는 아마 젊은 분들 눈밑지방의 반수 이상은 이런 형태로 오시게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레이저 결막절개를 통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결막절개로 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의 6주 후 사진이고, 지금 보시면 볼록하게 있던 눈밑지방이 싹 없어졌고, 밑으로 패여있던 고랑도 눈밑지방이 없어지면서 같이 평평하게 없어졌습니다. 원래 투과되어 보이던 붉은 자국은 지금 수술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대신 요 붉은 자국이 없어지면서 요 부분이 약간 더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두워진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수술 전에 비해서 이렇게 애교살도 조금 더 도드라져 보여요. 근데 크게 심하게 드러나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애교살이 드러나 보이는 게 인상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눈을 위로 쳐다본 모습을 봤을 때도 역시나 평평해져 있고, 고랑도 없고, 붉은 자국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술 전후를 같이 두고 보면, 요 윗사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눈밑지방이 없어졌다는 거 말고는 눈매가 변하거나 인상이 변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있다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보면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눈밑지방이 있다가 없어졌다라는 걸 주변에서 금방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표정이 좀 밝아졌다, 인상이 밝아졌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역시 위로 쳐다본 모습으로 봤을 때도 눈밑이 평평해지고 고랑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왼쪽 눈밑을 옆에서 본 모습을 찍어서 비교를 해본 건데, 이때도 역시 눈밑이 평평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눈밑도 봤더니 역시나 그렇게 보이고, 여기 수술 후에 보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요 수술하기 전에도 원래 이렇게 인디안 주름하고 연결되듯이 약간 사선 주름이 보이는데, 이게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거는 눈밑지방이랑은 별 상관이 없고 색소에 대한 치료를 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눈밑지방,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오지만, 젊은 분들이 애교살이 약간 있는 아래로 주로 내측과 중앙의 눈밑지방이 나와 있으면서 고랑이 약간 함몰돼 있고, 눈밑지방 돌출부의 색깔은 약간 붉어 보이는 투과형 다크서클이 동반된 경우, 이런 전형적인 형태의 눈밑지방은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기 전에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랬지만, 글로 쓸 때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영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면, 대략 한 5분 안쪽으로 이렇게 한 케이스를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대략 이 정도 길이의 영상들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